네, 그 최근에 문단의 일종의 이슈라고 할 만한 정지돈 작가 얘기와 관련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지돈의 소설을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디 실린 거나 이런 거 약간 훑어보고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관련해서 그 평소 생각했던 얘기를 약간 수다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가 이제 작가가 소설을 쓸 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경험하고 상상력입니다. 경험하고 상상력인데 네, 작가 표현의 자유가 있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소설 속에 녹여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상한 것을 또한 소설 속에 녹여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그 인간이면 기본권으로 갖는 표현의 자유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단에서 이슈가 됐던 게 그 김봉곤 작가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김세희인가 지금 제가 작품을 읽지 않아서 김봉곤 소설은 제가 소설을 봤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일단 그 추문이 터지기 전에 이제 봤었는데 소설이 일단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은 게 있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작가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들 있죠. 근데 그 개인적인 체험 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내가 자다 깨서 뭐 혼자 밥 먹고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뭐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다든가 누구와 같이 어떤 얘기를 했다든가 누구와 같이 뭐 산책을 했다든가 누구와 연애를 했다든가 뭐 우정을 나눴다든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소설 속에 쓸 때 과연 어디까지 표현이 허용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그 정지돈 작가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의 이런 글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인용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설이나 논문 쓸 때는 당연히 인용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설 쓸 때 인용? 네. 근데 뭐 씁시다. 쓴다고 합시다. 쓰니까요. 근데 인용의 그 대상이 통상은 활자화된 책인데 이제 요즘은 그 범위가 넓어져서 뭐 인터넷 사이트 그 다음에 뭐 트윗이나 개인 블로그나 그런 데 올라오는 글들을 내가 가져다 쓸 때도 인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격한 각주의 어떤 형식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뭐 작가의 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참고했다. 이러이러한 사이트에 뭐 블로그에 혹은 요즘 뭐 유튜브 동영상 저도 지금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뭐 나오는 어떤 말들이나 이미지나 뭐 생각들을 차용했다라고 아마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른바 개인의 사적인 체험 그거를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인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용된 대상 이제 인용 사람인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인용된 대상 사람이 어떤 불쾌감을 느껴가지고 유감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가 네 소설에서 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 혹은 뭐 내가 했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불편함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불쾌감 심지어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건데 그게 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고 밖으로 이제 터져 나왔을 때 공론화의 문제, 지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김봉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그 소송까지 간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 소송까지 갔다는 거에 되게 놀랐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법정 소설은 작가 공지영이, 공지영 씨가, 공지영 선생님이 그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갖고 소설을 쓰셨단 말이에요. 썼는데 남편이 이제 이혼했으니까 전 남편이겠네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쓰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소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 법원에서 작가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식의 판결을 내린 거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를 다시 접하게 되는데 막 이렇게 떠들고 욕하고 하기만 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소설은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이 종합되어서 탄생하는 장르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의 경험, 상상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그 상상력의 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합의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게 이제 비슷하게 됐던 게 표절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표절에 대한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거 되게 엄격해졌잖아요.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조금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무조건 잘못했어. 쟤는 무슨 뭐 친구를 욕보이면서까지 자기 소설 쓰는 애야.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뭐 친구가 소설로 성공하니까 배가 아픈 거지. 그래서 너 지금 찌르는 거지. 이거
그것도 또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논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가의 소설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전소설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 그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간 게 그 사소설인데요. 자전소설은 예컨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도 여러분 자전소설이에요.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자전소설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 성향의 문제인데, 톨스토이는 자기 얘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소설에 쓰는 작가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별로 그러지 않는 작가예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쪽은 경험을 많이 쓰는 작가고요. 이쪽은 상상력을 많이 쓰는 작가예요. 근데 그것이 작가의 어떤 뭐 소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성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전 소설은 많죠. 지금 저쪽에 제가 다 사놨는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저건 뭐 200% 300% 자전소설, 그냥 자기 어릴 때부터의 쭉 기억을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타래 풀듯이 이렇게 푸는 건데, 읽는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쓰는 그는 어떻게 썼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말 그대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쭉쭉쭉 찾아가는 거죠. 그게 쉽게 찾아지나?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찾은 다음에 레오니 고모 얘기면 누구 얘기면 누구 얘기면 스완 씨 얘기면 누구면 뭐 질베르트면 뭐 열심히 쓰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되찾은 시간 해서 이제 끝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전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문학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경험이 뭐 얼마고 실존 인물이 얼마고, 그건 이제 연구자들이 원형을 밝힐 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이제 연구 자료인 거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이긴 한데, 현재 이제 이게 논의가 되는 문제일 때는 좀, 네, 함부로 입에 담기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끄집어 오는데, 자전 소설에서 그 말씀드린 경험 상상력에서 상상력보다는 경험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면은 사소설이 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일본 문학에서 되게 많이 발달해서 이제 한 뽑아봤어요. 오랜만에 인간실격. 이거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은 누구지? 대학생들 되게 좋아하시고, 학생들이. 네. 그리고 이 만만하잖아요, 책이. 근데 이제 일본 문학에서 우리가 잘 썼다고 할 때는 뭐 카와바타 야스나리도 있고, 나스베 소세키, 일본 소설의 이제 근대 소설의 교과서라고 하는 나스베 소세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쿠다가 류노스케 좋아하는데, 많이 읽히는 건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그 사소설, 이게 정말 소설이라 할 수 있는지 일기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리고 그 최근에 노벨상 받은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 있잖아요, 프랑스 작가. 그 경우에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 유미리가 제일 동포 한국 작가죠.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한국 작가, 일본 시민, 그거 저기 시민권이 있는. 근데 그 경우에도 소설들이 굉장히 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문학, 픽션의 범위에 넣고 어디까지 뭡니까? 논픽션, 그러니까 이제 수기죠. 수필, 그거에 넣을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가 쉬워지니까 제 최근 소설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애 낳고 나서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학교 가면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뭐 사람들하고 인사만 해도 뭐 시간 다 가고, 아이와 최대한 많이 있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커피숍이 편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거기 이제 모기딕이란 커피숍에서 이제 겪은 일들을 이게 쓴 건데, 그게 이제 큰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움직임과 상상력이었는데, 원래 제목은 그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모비딕 사장이 있는데요. 그분을 제가 잘 알죠. 왜냐 거의 맨날 갔으니까. 하지만 그분과 사귄 게 아니잖아요. 이때 사귀었다는 것은 남녀의 사귐이 아니라 친구로서도 대화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한 시간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관찰자로 보면서 어떤 영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법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나중에 소설 다 쓰고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드렸거든요. 여기 당신 얘기 좀 나온다, 당신 모델에서 썼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와 상관없는 부분들은 다 뭐예요, 내가 상상해서 쓴 거, 그 다음에 어릴 때 경험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인물들을 보고서 요소별로 이렇게 가져와서 합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소설이 쓰여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우는 본인들은 몰라요. 시인 오은이랑 사회학자 김홍중의 디테일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모비딕을 한두 번씩 들렀는데 저희는 통성명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대상으로서 보면서 시인 오은이 그때
저기 공익 사회복무원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침마다 커피를 사서 절로 건너서 구청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동선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학자 김홍중이 한 번씩 왔어요. 한 번은 자기 아이도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는 저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그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떤 그의 인상착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좀 특유의 어떤 뭐 느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물들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은 책들인데요. 보르헤스라든지 니체라든지 뭐 까미라든지 뭐였지 이상 많이 들어갔고 그런 거 이제 뒤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놓고 자전 소설이라고 이제 하고 냈는데 요즘 오토픽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장욱이 뒤에다가 이 발문을 추천사를 쓰면서 이제 오토픽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장욱 선생님은 이제 문단에 굉장히 핫한 작가니까 또 교수이기도 하고 문창과에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법을 가르치는 또 자리에 있기도 해서 그가 쓴 용어에 이제 제가 더 집중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자전 소설이나 사소설이라고 불렀던 그 장르를 오토픽션이라 부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집어내던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굳이 말하자면 이게 더 픽션이고 이거는 거의 뭐 논픽션 말씀드린 이제 자전소설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 제 얘기를 쭉 쓴 거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 얘기를 쭉 쓴 건데 어느 게 더 픽션일까 묻는다면 사실 이게 더 픽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제 30대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미 30살이 넘어서 그 어릴 때 이야기를 추체험하면서 기록한다는 게 감히 비교할 그 규모는 안 되지만 그 풀스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다 자료를 뒤져봐야 되고 그때 무슨 얘기가 오갔든지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거야말로 진짜 상상인 거예요. 회상의 형식을 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쓰는 걸 제 동생은 되게 싫어해요. 어릴 때 뭐 가난했던 이야기, 뭐 엄마 아빠 싸웠던 이야기, 뭐 부부싸움 한 거, 뭐 우리가 또 아빠한테 야단 맞았던 이야기 뭐 있잖아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좋지 못했던 기억 뭐 주로 다 가난과 연결된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도시락 못 사간 거 뭐 이런 것들 그 구질구질한 얘기를 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작가라는 직업은 특히 이제 소설이라는 직업은 소설가라는 직업은 황석영 선생님의 어머니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자기 운을 깎아 먹는 거죠. 자기 팔자를 그거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네, 뭐 제가 더 조잡한 비유도 들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파는 거죠. 나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과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자전적이지만 오히려 되게 역설적으로 이거야말로 되게 픽션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이고 이제 최근에는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명왕성은 외에는 일종의 연작 소설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운전 연수하면서 했던 경험들. 근데 그분하고 사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영감을 주는 강사님이 있어가지고 디테일만 조금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또한 이제 상상인 거고 몰핀의 법칙도 이제 마찬가지고 판사의 유서를 보고서 쓴 건데 그 판사의 유서에 살을 조금 입혀보고 싶어갖고 그리고 이제 그 안톤의 평범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알코올 거의 중독에 가까운 의존증 그런 게 있는 대학생 혹은 휴학생이 나오는데 이 제자예요. 제자인데 비교적 친했던 제자인데 노 얘기가 되게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그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언제 소설 속에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데 얘기 좀 해줘 해가지고 뭐 문자로도 주고받고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식의 그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영화 같은 데서 어떻게 해 뭐 이런 거라든지 촬영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 이런 걸 이제 막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오고 이제 연애 스토리 자체는 제가 꾸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써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자전 소설인 거죠. 유학 때 경험을 이제 쓴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과 상상력 결국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걸 더 비중을 두고서 이제 우리가 쓰느냐 그거는 이제 작가의 선택인 거고 그 다음에 작품에 따라서 또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소설 밖에 그 어떤 의견이 이제 주로 좋지 않은 그런 제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튼 이거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다 같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팔아야 되니까 또 팔면은 이제 독자한테 맞춰야 되는데 요즘은 논란이 되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책을 회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뭐 또 딱히 또 잘못했는지 아무튼 그것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